안녕하세요 여러분, 상공입니다. 톨의 망치 멸리르는 오직 신성하고 고결한 사람만이 들 수 있다는 엑스칼리버 뺨치는 설정 덕분에 다들 아시다시피 톨의 전매 특허 아이템이죠. 그래서 오늘은 멸리르의 탄생의 기원과 멸리르를 들어올린 영웅 탑 11, 그리고 영화 토르 3 라그나로크에서 등장한다고 알려진 새로운 멸리르까지 모두 모아서 마법의 망치 멸리르 특집을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먼저 멸리르의 기원입니다. 아주 오래전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우주의 폭풍인 갓 템페스트로 불리는 천둥의 어머니인 신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녀는 블랙홀까지 흔들어버리는 힘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우주의 별들을 집어삼키며 아스가르드를 위협했고, 이를 막기 위해 올파더 오딘은 니다벨리르의 대장장이 드워프들과 손을 잡고 별의 핵인 우르로 덫을 놓게 됩니다. 하지만 위대하다고 알려진 올파더 오딘조차 그녀를 봉인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17주라는 긴 사투 끝에 결국 갓템페스트는 이 우르 속 안에 갇히게 되죠. 그 후 오딘은 오딘포스와 드워프들의 재련의 힘을 합쳐 멸리르라는 마법의 망치이자 절대로 탈출할 수 없는 초롱성 감옥을 탄생시켰지만, 폭풍은 여전히 망치 내부에서 격렬히 반항했고, 오딘은 그녀의 탈출을 막기 위해 자신 이외의 망치를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주문을 걸어놓게 됩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멸리르 안에 갇혀있던 그녀는 결국 숨을 거두고, 그녀의 힘인 폭풍과 천둥은 멸리르 안에 그대로 남게 되어 멸리르는 처음에 제작의 의도였던 감옥으로서의 역할은 종료되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폭풍과 천둥의 힘을 지닌 무기로서 오딘의 첫째 아들인 토르가 물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멸리르가 영화 토르 3 라그나로크에서 변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역대 만화 속 바뀌었던 다른 버전의 멸리르들 중에서 가장 등장 확률이 높은 두 개를 콕 집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멸리르는 베타 레이빌의 스톤브레이커입니다. 스톤브레이커의 탄생 비화는 조금 이따가 다루기로 하고, 지금은 스톤브레이커의 외형에 주목해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둥근 바디를 기준으로 전방은 평타 공격과 바닥을 내리치는 천둥 스킬 모션을 사용했을 때 오리지널 멸리르보다 더 안정감 있게 설계되었으며, 반대쪽은 무딘 날이 지닌 도끼로 위쪽은 피레침 역할을 할 수 있는 뾰족한 돌기가 돋아난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의 오리지널 멸리르보다 사용 방법에 있어서는 다양할 것이라 생각되는 외형이지만 무기로서의 기능은 똑같습니다. 두 번째로 영화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멸리르는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는 얼티밋 버전의 멸리르입니다. 이 얼티밋 버전의 멸리르 또한 스톤브레이커와 동일하게 해머와 도끼의 하이브리드 형태를 띠고 있으며, 특이하게도 한손 핸디형인 다른 멸리르들과 다르게 그 거대한 크기에서 오는 무게감을 이기기 위해 손잡이 부분이 매우 긴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하지만 역시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달라진 점은 없고, 그나마 유일하게 지문인식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어 있어 고결한 자가 아닌 사람이 만졌을 경우 이렇게 불태워버립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블은 멀티버스를 통해 여러 버전의 멸리르가 있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이 두 멸리르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그건 말이죠 여러분, 역대 코믹북 속에서 멸리르를 들어올린 히어로는 많았어도 그 형태가 변한 적은 그리 많지 않았고, 다른 버전의 멸리르들의 디자인들이 전부 별로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야만 토르가 드는 철퇴의 멸리르와 바이킹 토르가 드는 원통형 멸리르 등이 대표적인 다른 버전의 멸리르들인데, 딱 보기에도 뭔가 나 줘도 안 쓸 것 같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디자인적인 측면을 떠나서 토르의 원작 북유럽 신화를 보시면 토르가 한 손에 장갑을 낀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작은 멸리르가 손에서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한 새로 만든 장갑인데요. 마블은 이 점을 적극 활용하여 얼티밋 버전 때 블랙 우르로 만든 한쪽 파열을 등장시키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영화 토르 라그나로크에서 헐크와 토르가 글래디에이터처럼 검투사가 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검투사에게 어울리는 얼티밋 버전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지만, 이 얼티밋 버전에는 영화에 나오지 못할 결정적인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이건 그냥 망치가 아니라 도끼 망치라는 거죠. 평소 마블과 DC의 영화 스타일은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블이 과연 망치와 다른 타격감을 주는 도끼를 선택할까가 의문이고, 기존에 보여줬던 토르의 날기전 모션과 바닥을 내려치는 모션이 얼티밋 버전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큰 걸 한 손에, 아니 두 손으로 돌리는 그림을요. 조금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얼티밋 버전과 유사성을 보이지만 그 크기는 오리지널과 동일한 스톤브레이커가 나오거나 아니면 북유럽 신화의 멸리르처럼 글러브와 함께 크기가 줄었다 늘어났다는 스톤브레이커 플러스 얼티밋 멸리르 버전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유추해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니깐요. 신봉하지들 마시고 돌을 던지세요. 바로 이어서 오직 고결한 사람만이 들어올릴 수 있다는 주문이 걸린 묘리르를 들어올린 영웅탑 11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히어로는 일명 말토르로 불리는 베타 레이 빌입니다. 그는 고대 악마 수르트에게 멸망당한 은하에 살던 외계종족 출신으로 과학자들이 그의 생명력을 생체 개조된 육식동물의 몸으로 옮기면서 엄청난 힘과 민첩성을 지닌 개조형 초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런 슬픈 사연을 가진 베타 레이 빌은 동면 상태로 우주선을 타고 떠돌던 중 우리 은하계로 우연히 들어왔고 이를 조사하기 위해 토르가 다가가자 자신을 해하는 악당이라고 착각해 토르와 혈투를 벌이게 됩니다. 하지만 토르가 승자가 될 것이라는 우리 모두의 예상과는 달리 베타 레이 빌은 토르를 묵사발로 만들어버렸고 토르가 떨어뜨린 마법의 왕치 묘리르까지 들어올려 토르를 죽기 일보 직전의 상태까지 몰아넣지만 베타 레이 빌은 토르를 가엾게 여겨 목숨을 살려줍니다. 이에 토르의 아버지인 오딘이 자신의 아들을 이기고 목숨까지 살려준 베타 레이빌의 힘과 그 고결함을 인정하여 멸리르의 카피본이자 새로운 마법의 망치 스톤브레이커를 만들어줘 베타 레이빌은 멸리르를 들어올린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버전의 멸리르를 소유하여 제2의 토르 스톤브레이커 베타 레이빌이 탄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히어로는 똘끼충만 병신미의 아이콘인 데드풀입니다. 고결함과는 거리가 아주 먼 데드풀이 어떻게 멸리르를 들어올렸는가 하면요. 토르의 동생이자 숙적인 로키가 데드풀의 연인인 데스의 목숨을 살려주는 대신 토르에게서 멸리르를 훔쳐오라고 데드풀에게 시킵니다. 이에 데드풀은 사랑하는 연인 데스를 구하기 위해 지구에서 열심히 사람들을 구하고 있는 토르에게 다가갔고 토르가 망치를 잠시 내려놓는 순간을 틈타 멸리르를 집어 올리죠. 그런데 분명 들 수 없을 것이라는 우리 모두의 생각을 비웃듯 데드풀은 멸리르를 가볍게 들어 올렸고 보시다시피 토르의 힘과 코스튬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토르는 모든 힘을 잃고 인간이 되어버렸고요. 아무리 데드풀이 데스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곤 하나 평소 방탕한 모습들을 줄곧 보여온 그가 멸리르를 들어올린 것에 대해 납득이 잘 가지 않는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데드풀이 들어올린 멸리르는 로키가 만든 가짜였습니다. 진실은 이랬습니다. 로키는 토르의 힘이 망치에서 흘러나온다는 걸 알고 토르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멸리르를 흘렸을 때를 노려 진짜 망치는 숨기고 데드풀에게 가짜 멸리르를 들어올리게 만들어 마치 진짜 멸리르를 데드풀에게 빼앗겼다 토르를 착각하게 만든 거였습니다.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데드풀은 데스를 구하러 가야 한다는 것도 까먹고 축제 게임 등을 즐기며 새로운 힘을 과시하는 데 바쁘다 결국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토르에게 쌍 멸리르 귓방맹이를 세게 한 대 얻어맞으며 정신 차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엑스맨에서 능력을 훔치는 히어로 로그입니다. 마블의 차원 우주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코믹북 시리즈 What If에서 등장한 토르 버전의 로그는 브라더후드라는 빌런 집단에게 조정을 받아 어벤져스를 공격하였고 자신의 능력을 10분 발휘해 토르의 능력을 모두 빼앗아 결국 토르는 죽고 맙니다. 이어서 로그는 토르의 힘으로 나머지 어벤져스의 멤버인 아이언맨과 비전, 호크아이를 처참하게 죽였고 자신을 조종했던 브라더후드의 멤버들인 미스틱과 브롭, 데스티니 등을 모두 몰살하여 그녀의 잔인성과 힘을 인정받아 로키에게 스카웃을 당합니다. 이후 힘을 합친 로키와 로그는 아스가르드를 불바다로 만들어버리며 신들의 종말로 알려진 라그나로크를 일으키려 했지만 망자가 된 토르의 영혼이 나타나 더럽혀진 그녀의 영혼을 구해주며 그녀는 토르의 뒤를 이어 지구의 수호자로 살게 됩니다. 네 번째 히어로는 영화에서도 멸리르를 들썩이게 만들었던 캡틴 아메리카입니다. 평소 그의 고결한 성품만을 생각한다면 멸리르를 들어올렸다는 것은 별로 놀랍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그는 마블 역사에서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멸리르를 들어올렸습니다.
첫 번째로 캡틴이 멸리리를 들어올렸을 때에는 토르에게 멸리리를 전달해주는 장면으로 그의 고결함을 극대화시키는 장치로만 그려졌었지만, 두 번째로 들어올렸던 피어 이세프 이슈에서는 캡틴이 토르의 전매 특허 스킬이죠, 천둥까지 사용하면서 새로운 멸리리의 주인이 탄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만들기도 했었지만, 캡틴은 역시 방패가 잘 어울리죠. 토르 버전의 캡틴은 독자들을 위한 깜짝 해프닝으로 마무리됩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옆 동네 간판 히어로인 슈퍼맨과 원더우먼입니다. 마블의 어벤져스와 DC의 저스티스 리그는 제대로 된 크로스오버 스토리 이슈를 만들기 위해 많은 번외 스토리들을 발표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슈퍼맨과 원더우먼은 멸리르에게 계파 구분 없이 인정을 받았었습니다. 먼저 원더우먼은 토르가 DC의 캡틴 마블과의 전투에서 멸리를 잃어버렸고, 고결함하면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 원더우먼이 떨어진 멸리르를 죽게 되면서 원더우먼은 강력한 토르의 힘의 주인이 됩니다. 하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녀의 장점이자 단점은 정의에 대한 신념이라는 거죠. 그녀는 자신의 상대였던 엑스맨의 스톰이 수세에 밀리자 공평성의 어긋남을 깨닫고 자진해서 멸리를 내려놓습니다. 원더우먼은 이를 통해 자신의 명예는 지켜냈지만 궁극적으로 스톰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이어서 여섯 번째 히어로인 슈퍼맨은 원더우먼의 한술 더 떠 캡틴의 방패까지 손에 넣어 그야말로 슈퍼맨이 되고 마는데요. 하지만 얼마 못 가 작가의 설정 변심으로 그는 토르의 망치도 못 들게 되었고 방패 또한 다시 캡틴에게 돌아가고 맙니다. 일곱 번째 히어로는 마블의 검은 고양이 블랙 위도우입니다. 역시 이번에도 정식 시리즈가 아닌 멀티버스의 이야기인데요. 토르가 사망한 설정을 지닌 멀티버스 속에는 어벤져스가 울트론의 공격에 수세에 밀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인을 잃은 멸리르는 상황이 상황인지라 자격 조건에서 거리가 먼 나타샤를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멸리르를 든 블랙 위도우는 전장을 누비며 어벤져스를 승리로 이끌었지만, 일부 독자들은 아무리 멀티버스라고 하나 캡틴도 아니고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사연 많은 나타샤가 멸리르를 드는 것에 대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의문을 제기하였고, 이런 공분 때문이었는지 이후 토르 버전의 나타샤는 다시는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여덟 번째 히어로는 날씨의 여신인 엑스맨의 스톰입니다. 스톰은 날씨를 조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토르와 상당히 유사한 캐릭터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로키는 그녀에게 관심을 보였고, 토르를 없애기 위해 그녀에게 스톰캐스트라는 멸리와 똑같은 마법의 망치를 만들어줍니다. 마법의 망치 스톰캐스트를 손에 넣은 그녀는 과거 돌연변이로서 날씨를 조종하는 것과는 다르게 그 이상의 강력한 날씨 능력을 부리게 되며 로키의 천둥의 여신이자 도구로 전락해버리지만, 그녀는 아쉽지만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며 모든 힘을 포기합니다. 아홉 번째 히어로는요, 사랑하는 연인 제인 포스터입니다. 가장 최근에 토르 타이틀이 많은 독자들에게 관심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제인 포스터가 레이디 토르가 되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인 포스터가 레이디 토르가 된 것은 원래의 토르가 자격을 잃었기 때문에 멸리르는 새로운 주인 제인 포스터를 인정한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인간이었으며 암까지 걸려 있었기 때문에 오딘은 당연히 자격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이런 예상과는 달리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뽐내며 그녀의 가치를 입증해냅니다. 과연 그를 히어로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열 번째 히어로는 개구리 트로그입니다. 보시다시피 트로그는 개구리지만 사실 시몬 월턴튼이라는 미시시피 주립대 미식축구 유망주였습니다. 이런 그가 개구리가 된 이유는 마녀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고 자신의 미래의 점을 보았기 때문에 개구리로 살아야 하는 저주를 받게 된 것이었는데요. 그 후 시몬은 인간의 삶을 버리고 뉴욕 중심부에 있는 센트럴파크로 나아갔고, 개구리로서 새로운 삶을 살던 중 우연히 토르의 망치 멸리르에서 떨어진 작은 조각을 들어 올리며 개구리 토르 트로그가 됩니다. 트로그는 강력한 힘을 이용하여 거대한 쥐로부터 개구리 친구들을 지켜준다든지 펫 어벤져스라는 동물로 이뤄진 히어로 팀을 만들어 이끄는 등 많은 업적들을 남긴 작은 멸리르의 주인이자 동물들의 토르가 됩니다. 마지막 11번째 히어로는 우리의 악동 로키입니다. 로키는 빌런이지 히어로가 아닌데 하시겠죠? 네, 당연히 로키는 악당입니다. 하지만 인버저라고 불리는 이벤트 속에는 로키는 누가 봐도 히어로이고 토르는 빌런이었습니다. 이 이벤트는 영웅과 히어로들의 설정이 뒤바뀌어 그려진 재미난 코믹북 이슈인데요. 히어로는 빌런으로, 빌런은 히어로가 되어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로키는 순수한 눈을 지니고 용감했으며 또 고결하기까지 해
드디어 꿈에 그리던 멸리르에게 인정을 받아 토로키가 되지만 얼마 못 가 닥터 둠, 스칼렛 위치, 닥터 부드 등 마법사들의 힘을 모아 다시 원상복구시키면서 아쉽지만 토로키는 다시 망나니 로키가 되고 맙니다. 이외에도 정말 많은 히어로들이 멸리르를 들어 올렸었습니다. 토르의 아버지 오딘과 할아버지 보르, 강철의 사나이 매그니토, 썬더브레이커, 헐크, 레드헐크, 어서 맨디, 라그나로크, 그리고 영화 속 비전까지 정말 많은 히어로들이 있었지만 시간 관계상 이쯤 마무리하고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이상 상궁이었습니다.